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LBX 플레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D-EZLD입니다. 박스 아트고요. 2013년 12월 14일, 얼마 전이죠? 1575엔으로 발매된 아주 최신작 키트입니다. 세러디 크라이슬러의 LBX였던 팬텀이 진정한 모습을 갖춘 최종 형태인데요. 마치 아킬레스 D9 때를 연상케 하는 박스 아트에 보시면 이 소드 비트와 각종 비트를 전개해서 방어망을 형성한다던가, 리플렉트 비트죠. 아주 인상적인 기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을 매어볼게요. 10점 만점 중에 9점 줬고요. 살짝 높은 가격대에서 기대를 가지게 했던 만큼 호화로운 구성과 확실한 원작 재현이 이루어진 키트인데요. 나머지 1점은요, 감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뺀 점수예요. 완벽한 키트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과하지 않은가,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그래서 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500엔이 넘는 가격이 전혀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키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소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레임 색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붙은 금박실, 이거를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죠. 실이 어떤 광채를 가지고 있나. 은은한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번쩍번쩍해서 설마 까질까 조마조마하는 조바심이 생기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그냥 은은한 광택을 가진 실들이 각부에 붙어 있고, 이게 허벅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스트라이크 프리덤 RG 스트라이크 프리덤 보면은 그 프레임 색과 약간 닮아 있죠. 뭐랄까, 캐러멜 같은 색깔 깊이가 느껴지는 광택, 메탈릭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의 부품도 포함하고 있고요. 팬텀에서 비롯된 기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 팬텀하고 직접 비교를 해보자면은 각부에 닮아있는 디테일이 꽤나 많습니다. 다리도 그렇고요, 팔도 그렇고, 가슴 부분에 있는 내부 코어도 좀 그렇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팬텀에서 비롯된 기체이기 때문에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네요. 컬러링은 좀 많이 완전히 달라졌지만요, 이 엉덩이 쪽 스커트라던가 다른 데는 좀 비슷한 구석이 많게 느껴지네요. 마지막 보스 포지션인 만큼 제품판에도 좀 상당히 힘이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죠. 다음은 가동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동률이라 팬텀을 리뷰할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립할 수 없는 구조죠. 절대로 혼자서는 땅에 못 서는, 이 전용 스탠드가 괜히 부속된 게 아닌, 그래서 가동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움직이면은 그만큼 프라이 품질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 설계상 팔다리는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다 굽혀지고요. 앞스커트가 없는 만큼 엽기적인, 고관절에 조금 포즈가 이상하죠. 엽기적인 수준의 가동 범위도 보여주고, 다리도 물론 굽혀지고요. 이 정도 90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굽혀지고, 뒷부분에 이 내장의 날개들도 모두 볼 조인트로 돼 있어서 다 각각 자유자재로 그냥 움직입니다. 내부에 폴리캡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정력은 걱정하실 부분이 없으실 듯 하고요. 어깨 암호도 물론 살짝씩이고, 이렇게 보통의 LBX처럼 다 움직여 줍니다. 엔간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이제 배부른 소리 같은데, 보통의 워즈 키트들의 수준들이 다 좀 가동률이면 가동률, 고정력이면 고정력, 내구성이면 내구성, 외관적인 부분 이외에는 다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줬는데,
라인업의 거의 최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DSLD에 와서는 거의 뭐 집대성을 한 것 같아요. 기술 부분에서요. 뭐 걸리적거리는 파츠도 없고 마모되는 부분도 없고 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가동률에 대해서는. 예, 다음은 무장 설명인데요. 이 무장 설명을 하자면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상당히 호화스러운 구성을 가진 키트였는데, 무장을 설명하려면 우선 이 백팩에 냉각 핀 같이 생긴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조인트가 나오죠. 이 마치 뉴건담의 판넬을 거치하는 그런 스탠드 같은 모양새를 가진 백팩인데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면 이것만으로도 좀 뭔가 모양새가 나오는데, 뭔가 북을 두드리는 풍신 내지는 뭐 원피스에 나오던 NL 같은 느낌. 자, 이게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냐, 이 소드비트를 강조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소드비트 총 6개가 들어있는 연질 재질의 소드비트인데, 이거를 그냥 하나씩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스탠드예요. 제자리를 못 찾아. 여기 각도도 좀 조절해서 방해되지 않게끔 하나씩 차근차근 끼워 보겠습니다. 어차피 길어지니까요. 자, 여섯 개나 되다 보니까, 물론 뭐 뺐다 꼈다 하는 데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멋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아킬레스 D9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킬레스 D9도 소드비트가 이 정도로 좀 호화스럽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크기부터 압도적으로 틀리죠. 좀 표현하는 방식도 상당히 틀리고, 이런 식으로 끼워서 디스플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팩에 지금 소드비트 6개를 모두 결합을 해보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연질 클리어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질인 만큼 파손에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뭐 칼로 자른다거나 가위로 뭐 진짜 산산조각을 낸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아마도 파츠 관리에 그다지 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니까요. 물론 이 소드 비트는요, 여기에 끼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게 편손 2개만 지금 장착을 해놨죠. 물론 쥔손 2개도 포함이 됐습니다. 키트예요. 쥔손, 이것도 호화스러운 구성 중에 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손이 무려 4개나 일반판에, 하이퍼 펑션도 아니고. 자, 이 소드 비트는 물론 쥔손에 파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정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여드리자면 이게 딱 맞는 느낌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데, 뭐 그래도 장식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애당초 원작에서도 이걸 손에 쥐고 싸우는 뭐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낄 사람은 끼어라 뭐 이런 느낌이겠죠. 하지만 뭐 솔직히 이 부분이 두꺼워진다고 해서 키트 자체에 뭔가 컨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기왕에 쥔손을 부족해 줄 거였으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소드비트도 완벽하게 파지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소드비트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렉트 비트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렉트 비트가 무슨 물건인가. 자, 일반적인 비트의 모습이고요. 비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비트에서
실체화된 무언가가 전개돼서 이런 검이 되는 거죠. 이 안에 보시면은 비트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가 전개된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 비트가 리플렉터 비트, 그러니까는 보호막을 형성해서, 자, 바로 이 물건이 리플렉터 비트라는 건데, 적절하게 좀 포즈를 잡아 볼게요. 자, 리플렉터 비트를 이렇게 전개한 모습이고, 나머지 비트는 이런 데다 뭐 끼워 주시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아까 소드 비트가 6개였죠. 자, 세 봅시다. 일반 비트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이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보호막을 형성했다, 뭐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딱 보고 느낀 거는 아이필드죠. 삼각형의 보호막 하면은 적어도 건덕후 입장에서는 아이필드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삼각형이고 말이죠. 이 레벨 5가 그동안에 건담의 세계관을 의식했다는 뉘앙스는 그동안에 많이 드러났었는데, 뭐 브루더라던가, 얼마 전에 일반 리뷰 해드린 브루더라던가, 뭐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오마주를 보여줬네요. 뭐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 이거 누가 봐도 아이필드이지 않습니까? 레벨 5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애너하임에서 손을 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베꼈다고 하면 조금 팬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지만, 뭐 저는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아이필드, 네, 아이필드. 뭐 모티브가 뭐였던 간에 무장의 디테일, 그리고 더불어 액션의 재현까지 뭐 이 정도로 충실히 해준 키트는 뭐 여태껏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1500엔이 넘는 키트군요. 이 소체의 디테일도 훌륭했지만 특히 이 키트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쭉 보여드린 이 화려하다 못해 호화로운 무장 재현인 듯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말씀 드려보는데 정말 추천하는 키트입니다. 비록 스탠드가 없으면 직립도 못하는 태생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팬텀도 그랬으니까요. 이 정도로 액션까지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갈채를 보내고 싶네요. 네, DEZLD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이어서 오랜만에 찾아뵙는 코너인데요.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 마치 버체와 나드레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한 팬텀과 DEZLD를 가지고 이 두 개만 가지고 서로의 파츠를 교환해 가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 둘을 가지고 할 건데, 이 컬러링을 제외하면은 닮은 구석이 워낙에 많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나름 무리 없는 개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시작해 봤는데요. 의외로 남는 파츠 없이 꽤 깔끔하게 잘 끝났어요. 오랜만에 하는 커스터마이징인데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펜톱 쪽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죠. 팬텀의 백팩을 분리하겠습니다. 백팩을 분리해서 백팩 통째로 분리하겠습니다. 자, 분리해서 날개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가 아니라 분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쓰일 부분이니까요. 초점이 오케이. 날개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부분을, 허리를 분리를 해가지고요. 이 다리 부분을 쓸 건데 아무래도 고관절이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고관절이 아니라 이 스커트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우선은 다리를
살짝 쿵 제거를 해주시고, 요 고관절에서 요 윗부분에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고 이게 탈착이 잦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자, 이 부분 제거했고요. 압스커트 다시 끼워 주시고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팬텀 쪽은 준비가 끝났어요. 산산조각 났지만. 그리고 이번엔 DHLD 쪽. DHLD 쪽은 먼저 고관절의 다리와 스커트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스커트 부분 떼실 때는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떼주세요. 이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팍 뛰다가 여기 부러지거나, 최악의 상태에는 부러지거나, 이게 검은색 성형품이기 때문에 조금 플라스틱이 휘어서 이렇게 하얗게 변색될 수가 있어요. 백화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살살 띄워주시고요. 백팩을 분리해서 이 부분을 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폴리캡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떼서 3단 분리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준비가 끝났고요. 이렇게 하면, 아, 이 부분도 떼야 되는구나. 이 부분도 떼고, 백팩도 통째로 빼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얘네들을 조합하는 것만 남았죠. 이렇게 산산조각난 상태에서 한번 커스터마이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HLD의 허리를 앞쪽으로 180도 돌리고요. 그리고 DHLD의 다리를 앞쪽에, 원래는 뒤였지만 이 앞이 됐으니까 앞쪽에다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는 팬텀의 다리를 여기서 봤을 때 정방향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팬텀의 날개를 제외한 백팩,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된 부분이죠. 이렇게 된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했고요. 백팩의 조인트, 이 양옆의 조인트에는 아까 떼어냈던 이 암 부분을 끼워 줄 겁니다. 암 부분을 끼우실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돌기가 이렇게 있죠. 돌기가 있는 방향이 앞으로 오게 해서 양옆에 결합을 해주세요. 다 결합을 했을 때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스탠드에 끼워서 이 안 부분에다가 뭘 끼우느냐, 뭘 끼우겠습니까? 소드비트를 끼우겠습니다. 소드비트는 뭐 취향대로 끼워주세요. 모양은 마음대로. 저는 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발사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6개라서 빼고 끼고 하는데 좀 만만치가 않네요. 각도를 좀 조절해서 서로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연결해 주세요. 뭐 소드비트가 아니라 리플렉터 비트를 끼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늘 말씀드리지만 커스터마이징이란 말 자체가 내 마음대로 만든다, 뭐 그런 뜻이니까 꼭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얼마든지 저보다도 더 훌륭한 작품, 괴작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끝인데, 일단 여기서 먼저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2개를 다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완성되긴 했지만 바로 팬텀의 개조로 넘어갈게요. 이 팬텀의 고관절 조인트, 아까 공작을 치렀던 이 고관절 조인트에 DHLD의 뒷부분에 날개였던 부분, 이게 모양이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틀린데, 이게 다리 쪽에 있던 거고 이게 날개 쪽에 있던 거거든요. 뭐 스커트 간섭을 빼기 위해서 이 윗부분을 제거한 건데, 그래도 나는 이거를 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거 여기다 끼세요. 저는 그나마 이게 조금 더 두꺼워 보이기 때문에 다리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여기다 끼는 거니까요. 자, 여기다 끼울게요. 저는 자, 여기다 이렇게 끼워줬고요. 이거를 그대로 합체를 합니다. 본체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백팩에다가 요 나머지 부분 이거를 낄 건데, 이거를 그냥 요것만 끼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DHLD의 백팩 부분이었던 이 부분을 먼저 장착을 하고, 이 날개를 활용할 건데, 날개를 원래 팬텀이 보여주던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활짝 편 날개를 하기에는 좀 뒤에 거슬리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거를 낄 거거든요. 네, 지금 끼우도록 하죠. 이 부분에 DHLD에 날개를 이렇게 낄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전개되면은 뭔가 많이 거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래쪽으로 전개되는 거대한 스커트처럼, 이게 컨셉 자체를 제가 모빌함으로 잡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리가 없으니까. 네, 일단은 스탠드를 이용해서 세워놓고,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 날개 부분을 이 DHLD의 나머지 투명 백팩에다가 끼워줄 건데, 이렇게 끼울 거니까 날개가 만약에 활짝 편 상태를 연출할 거였으면 이렇게 끼는데, 일단은 끼워줍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렇게 뭐 부셔질 것 같다거나 이런 느낌 안 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일단 양쪽 다 끼우고 나서 각도를 조절하도록 하죠. 일단 끼워주고, 모양 각도가 좀 그래서 밀어넣기가 좀 그런데, 네,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 각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대충 조정이 끝난 이 부분을 백패에다가 끼워 주겠습니다. 이게 끼우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막 여기저기 막 걸리적 거리다 보니까, 일단 끼우고 나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모양새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해도 직접 해봐야지 이게 느낌이 오시는 부분이라, 뒤에서 봤을 때 최대한 동그랗게 보이게끔. 자, 부분이 빠져버렸네요. 이게 걸리적거린다는 말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거 때문이었어요. 자, 끼워주면 뭔가 거대한 치마가 뒤에 활짝 치마폭이 펼쳐져 있는 듯한 모양새가 됐죠. 네,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다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3D 스핀으로 완성된 두 분을 모셔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개조가 복잡하고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거의 모든 파츠들을 이용해서 섞어봤어요. 이 DHLD 쪽은 다리를 4개 모두 몰빵해버린 느낌으로, 아까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직립을 못하는 구조 디자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리를 4개 달아서 워낙에 다리 4개 다는 거 좋아하는 제 특성이 또 드러났죠. 다리 4개 달아서 거미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보행이 가능하게 된 DHLD를 만들어 본 느낌인데, 이거를 스탠드를 빼고 과연 보행을 한다면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조절을 해서 마치 거미처럼 걸짝걸짝 펴서, 드라군이죠, 드라군. 거미라기보다는 직립이 가능하게 된 모양으로, 조금 모양이 좀 거시기 한데 멀쩡하게 지탱하고 있죠, 다리를. 물론 뒤에 백팩이 지지대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늘 하던 대로 조금 기분 나쁜 개조가 됐네요. 아마 소드비트 부분이 없었으면 상당히 썰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DHLD 쪽은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개조를 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얘는 그렇고, 빨리 돌아와라. 자, 이 팬텀 쪽은 뭐랄까, 복잡하니까 얘를 빼고 팬텀만 보도록 하죠. 설명이 끝난 분은 빠져주시고. 팬텀은 거의 뭐 DHLD 쪽에서 쓰고 남은 파츠로 구성된 느낌이라 이 다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모빌 아머, 애당초부터 모빌 아머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해봤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이 날개 부분을 고관절 언저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지게끔 삼각형으로 거대한 스커트를 만들어서 뭐 지용그라든가 그렇게 만들어보려 했지만 무리였습니다. 이 DHLD의 스커트와 백팩 날개 등 날개를 4장 썼죠. 날개를 4장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나름 뭐 서로 공평하게 파츠를 트레이드한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의 개조가 된 것 같네요. 스커트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이거 슈퍼로봇 대전에 나오는 이름이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오지 쪽에 나오는 그 모니카라고 왕녀 있어요. 그분은 뭐 슈퍼로봇 대전이라기보다는 마장귀신 쪽에 나오시던 분인데, 그분이 타시던 기체에 있어요. 스커트 달려있는, 드레스 입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팬텀은 좀 남는 부품으로 만든 느낌이 있지만 나름 DHLD하고 좀 공평하게 파츠를 나눠 쓰지 않았나, 뭐 그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요 DHLD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DHLD 개조된 DHLD, 지금은요 화려한 컬러링, 아주 그냥 빈틈없는 무장, 그리고 액션까지 재현해준 기믹들, 준수한 가동률, 이 끝판왕 보정이 아주 제대로 들어간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보통의 LBX보다 가격이 약 한 500엔 정도 더 비싼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이 팬텀하고 여러 기믹을 교환해서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고 말이죠. 팬텀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구매 가치가 있는 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미젤 오레기온을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박스아트고요. 뭐 미젤 오레기온 말하면 입만 아프죠. 골판지전기 더블에서 아주 그냥 충공깽이라 그러죠.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전개를 보여준 미젤. 이 오레기온의 미젤이 무려 인스톨 되어 있다는, 일체화됐다는 그런 설정의 LBX인데, 그 때문에 LBX라기보다는 기계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설정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전신이 수정으로 덮여 있는 듯한, LOL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탈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 하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 키트로는 제품판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재현을 했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많은 기대 바랄게요. 지금까지 골판 지정기 동영상 리뷰 스트록스였고요. 저는 다음주 수요일에 신년이죠 이제 좀 더 알찬 리뷰 내용과 신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참신한 마개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